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반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따라 더 피곤하게 느껴졌어요. 12년째 계속되는 워킹맘의 삶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텐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9살 딸 지우가 방문을 두드리며 깨우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알았어, 지우야. 엄마 나갈게. 재빨리 일어나서 지우의 아침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싸고, 옷 입혀주고, 머리 묶어주고, 분주한 아침이 시작됐죠. 남편 정우성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준비는 거의 내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여보, 지우 학교 보내고 출근할게. 응, 조심히 다녀와. 우성이 이불 속에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기계적으로 살게 됐을까? 결혼 초기에는 서로 배려하고 챙겨줬는데 이제는 각자 역할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업지원팀 10년차 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업무량도 많고 책임감도 무거웠지만 그래도 집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사회생활이 좋았습니다. 소연 씨, 이 자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동료 윤지영이 부탁했을 때 흔쾌히 도와줬어요. 지영 언니, 요즘 어때? 결혼 생활 만족스러워? 점심시간에 지영이 물어봤을 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평범하다는 게 좋은 거야.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 많잖아. 저녁 7시에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니 우성이 지우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는데 말이에요. 벌써 저녁 준비했네? 응, 지우 배고프다고 해서. 더 이상한 건 우성의 태도였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어서 씻고 와서 먹자. 평소보다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했나 싶었어요. 지우야, 엄마한테 인사해.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우성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 한번 다녀와. 갑자기 왜? 그냥 어머니께서 오래 못 보셨잖아. 나는 지우랑 집에서 놀 테니까 편하게 다녀와. 정말 의외였어요. 평소 우성은 내가 친정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지우 돌보기 힘들 텐데 괜찮아? 뭐가 힘들어? 우리 딸인데. 우성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아니면 펜션이라도 다녀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펜션까지 권하다니. 결혼한 지 12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정말 괜찮아? 물론이지.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우성의 말이 생각났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배려심이 많아진 걸까? 혹시 미안한 일이라도 생겼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힘들어 보여서 그런 건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우성의 친절함은 계속됐어요. 여보, 커피 타줄까? 괜찮아. 내가 할게. 그래도 내가 해줄게. 앉아 있어. 이런 우성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물어봤어요. 지우야, 아빠가 요즘 어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른데? 전에는 게임만 하셨는데 요즘은 저랑 놀아주세요. 지우도 아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회사에서 지영에게 말했어요. 언니,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 어떻게? 갑자기 너무 친절해졌어. 펜션도 다녀오라고 하고. 좋은 거 아니야? 남편이 챙겨주는데. 그런데 왠지 어색해. 혹시 뭔가 미안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지영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런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날부터 우성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주말이 되자
우성이 다시 펜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정말 이번 주말에 펜션 다녀와. 예약까지 해놨어. 어디에? 춘천 쪽 조용한 곳이야. 1박 2일로 다녀오면 기분 전환될 거야. 벌써 예약까지 해놨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돌볼 거야. 주말에 지우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 되잖아. 평소 같으면 지우 돌보기 힘들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정말 괜찮겠어? 괜찮다니까. 어서 짐 싸. 결국 펜션에 다녀왔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좋긴 했어요. 오랜만에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성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배려심이 많아졌는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펜션에서 돌아온 후 우성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새로운 향수도 뿌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향수네. 응, 카페에서 손님들 만나니까 좀 신경 써야지. 핸드폰 사용도 부쩍 늘었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대충 놔두곤 했는데 요즘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잠들 때도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왜 그렇게 자주 봐? 카페 일 때문이야. 단골 손님들이 메시지 많이 보내거든. 학부모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며 빠지곤 했는데 말이에요. 오늘도 학부모 모임가? 응, 지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석해야지. 갑자기 교육에 관심이 많아진 것도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은 우성이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깜빡하고 나왔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메신저 알림이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이름들을 보니 모두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여보, 핸드폰 화장실에 두고 나왔어. 재빨리 핸드폰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아, 고마워. 우성이 핸드폰을 받아들고는 급하게 확인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영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언니, 우리 남편이 요즘 정말 이상해. 어떻게?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고 핸드폰도 항상 챙기고 그거 좀 수상한데? 학부모 모임도 자주 나가고 전에는 그런 거 귀찮아 했는데 혹시 거기서 누군가 만나는 건 아닐까? 지영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런 일은 아니겠죠? 소연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서 지켜봐. 요즘 남자들이 다 그래.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나는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날 밤 우성을 다시 유심히 봤어요. 저녁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메시지가 오면 미소를 지으면서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누구랑 연락해? 카페 단골들이야. 새로운 메뉴 추천해달라고 하네. 주말에 우성이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학부모 모임에 가야 해. 좀 늦을 것 같아. 어디서 만나는데? 카페에서 만나서 저녁도 먹기로 했어. 토요일 저녁에 학부모 모임이라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우성이 나간 후 무료해서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지우 반 학부모 중 한 명이 올린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이 함께 식사하는 사진이었는데 우성이 한 여성과 너무 가깝게 앉아 있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우성이 그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분으로 보기에는 너무 친밀한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우성이 늦게 들어왔어요. 모임 어땠어? 그냥 저냥. 아이들 교육 얘기하고 그랬지. 하지만 우성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들뜬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해 보이기도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우성의 변화된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생각에
밤새 뒤척였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지영에게 주말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언니, 우리 남편이 학부모 모임 사진에 다른 여자랑 너무 친밀하게 나왔어. 어떻게 친밀하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더라고. 그냥 친구 사이로 보기에는. 사진 보여줘. 지영이 내 핸드폰으로 사진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보통 이렇게 스킨십하지 않잖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소연아, 이거 좀 알아봐야겠는데? 어떻게 알아봐? 일단 남편 카페에 가서 확인해 보자. 나도 같이 갈게. 지영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지영과 함께 우성의 카페에 갔어요. 평소에는 잘 가지 않았는데 오늘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왔어? 우성이 놀라면서 반겨줬어요. 점심 먹으러 왔지. 여기 맛있다고 해서 동료랑 함께 왔어. 카페 안을 둘러보니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대부분 여성 손님들이었고 그 중에는 사진에서 봤던 그 여성도 있었습니다. 저 여자 지우 반 엄마 아냐? 지영에게 작은 소리로 물어봤어요. 맞는 것 같은데? 남편이랑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하네. 우성이 그 여성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여성도 우성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장과 손님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지영 언니,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응, 확실히 좀 그렇네. 저 여자 남편은 어디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학부모 모임에서도 혼자 왔었던 것 같은데. 카페에서 나온 후 지영이 말했어요. 소연아,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남편 행동 좀 이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지? 일단 증거를 찾아봐야겠어. 카페 CCTV라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며칠 후 지영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소연아, 내가 아는 사람이 카페 인근에 가게를 하고 있어.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CCTV 일부만 봐볼까? 그게 가능해?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건 확실하게 알아야 해. 지영의 도움으로 우성의 카페 근처 상점의 CCTV 일부를 볼 수 있었어요. 며칠치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우성이 그 여성과 카페 밖에서 포옹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모두 찍혀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불륜이잖아. 지영이 CCTV 영상을 보며 분노했어요. 소연아, 이거 증거로 남겨놔야 해.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저장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확신이 섰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우성이 오늘 늦었네라고 말할 때도, 피곤해 보이네라고 걱정하는 척할 때도 모든 게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우성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지우 생일로 설정해둬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번호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어요. 여보,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어? 응, 보안을 위해서. 왜 갑자기? 카페 일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 걱정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다음날 지영에게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언니, 이제 확실해.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어. 증거도 있고 CCTV 영상이랑 핸드폰 비밀번호 바꾼 것까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어. 소연아, 이런 일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더 깊어지기 전에 말이야. 지영의 조언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성의 배신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직접 대면할 용기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평소 같으면 카페에 나가 있을 우성이 집에 있다고 해서 의아했어요. 오늘 카페는 직원이 대신 보고 있어. 가끔은 쉬어야지. 하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쯤 지우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고 했어요. 엄마, 수아네 집에서 저녁도 먹고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평소 같으면 우성이 데려다 주곤 했는데 오늘은 관심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우가 나간 후 우성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 뭐 필요한 거 있어? 괜찮아. 집에 있을게. 우성이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돌아온 건가 싶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성이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CCTV에서 봤던 그 여성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 우성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여기 내 집인데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여성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이 여자는 누구야?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우성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냥 카페 단골이야. 메뉴 상담하러 온 거야. 집에 와서 카페가 시끄러워서 변명이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 여성이 우성에게 다가가서 팔짱을 끼는 모습을 봤어요. 오빠,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친밀한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우성, 이게 뭐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잠깐. 설명할게. 뭘 설명해? 내 집에 다른 여자 데려와서 설명할 게 뭐가 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여성이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당신은 누구길래 남의 남편이랑 이러고 있는 거야? 저는 우성 오빠랑, 오빠, 남의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 우성이 끼어들면서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이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내가 본 CCTV 영상도 오해야? 그 말을 하자 우성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너희들이 카페 앞에서 포옹하고 손잡고 다니는 거 다 봤어. 이제 와서 오해라고? 증거를 제시하자 우성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뭐, 계속 거짓말할 거야? 그때 지우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아직 집에 있었던 거였어요. 친구네 가기 전에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나 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우야, 괜찮아? 방문을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지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래요? 아이의 상처받은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그 여성은 이미 나가고 없었고 우성만 서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실수였어. 실수? 12년 결혼 생활이 실수로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우성,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특히 지우까지 상처받게 만든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우성이 깜짝 놀랐어요. 여보,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이미 끝났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설명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지우의 순진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실수를 했을 뿐이야.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잠시 떨어져 지낼 거야.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우리 둘의 소중한 딸이야. 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인가요?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야. 아이를 안아주면서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지우였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폈다던데 그러게 카페에서 다른 여자랑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이상한 말해요. 무슨 말? 우리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사귄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친구들 엄마가 그랬대요. 아이들까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 정말 화가 났어요. 어른들의 문제가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그런 말 들어도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며칠 후 지우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왔어요. 무슨 일이야? 친구가 우리 아빠 욕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바람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나서 때렸어요. 지우까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니.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우 어머니, 오늘 지우가 친구와 다툼이 있었어요. 한번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담임 선생님도 우리 가정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학교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요즘 지우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요. 가정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가능하면 지우 앞에서는 다투지 마시고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해 주세요. 선생님의 조언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 우성과 그 여자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였습니다. 얼굴도 선명하게 나와 있었고 불륜 현장이라는 제목까지 달려 있었어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소연아, 너희 남편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빨리 확인해봐.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까지 우리 일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누가 이런 사진을 올린 거야? 카페 단골 중 한 명이 찍어서 올린 것 같아. 댓글 보니까 다들 분노하고 있어. 사진 아래 댓글들을 보니 정말 악플들이 가득했어요. 저런 남자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불쌍한 아내와 아이들. 지우도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친구가 보여줬나 봅니다. 엄마, 사람들이 우리 아빠 사진 보고 있어요. 지우야, 신경 쓰지 마. 금방 지나갈 거야. 하지만 아이의 상처는 깊어져만 갔어요. 그날 밤 지우가 물어봤어요. 엄마, 저는 나쁜 아이인가요? 왜 그런 말을 해? 아빠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저도 나쁜 아이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지우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럼 왜 친구들이 저를 피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지우까지 상처받고 있었어요. 우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때문에 지우까지 고생하고 있어. 이제 정말 끝내자. 여보,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다 해결할게. 해결? 이미 인터넷에 다 퍼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건 우리 빨리 이혼 절차 밟자. 지우를 더 이상 이런 상황에 두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지우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지영이 추천해준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네, 앉으세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편의 불륜 사실과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CCTV 영상, 소셜미디어 사진, 그리고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까지.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상간녀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고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걸 원한다면 양육권은 당연히 어머니에게 갈 거예요. 이혼 소장을 작성하면서 정말 우리 결혼이 끝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다니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우성에게 이혼 소장을 전달했을 때 우성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미 결정한 일이야. 서명해. 양육권만은. 지우는 내 딸이기도 해. 지우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재산 분할은 포기할게. 대신 양육권만. 안 돼. 지우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우성이 재산까지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양육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우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했거든요. 상간녀 박미정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김미정 씨,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우리 가정을 파괴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박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소송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미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제발요. 저도 이혼하게 됐어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건 당연한 결과죠. 남의 가정을 파괴했으니까. 정말 죄송해요. 우성 씨가 먼저 접근했어요. 그것도 변명이에요. 거절할 수 있었잖아요. 더 이상 들어줄 말이 없었어요. 지우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지우야,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그럼 아빠는 언제 볼 수 있어요? 면접 교섭권이 있으니까 주말에는 만날 수 있어. 아빠와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지우는 엄마와 함께 사는 게 좋겠어.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시작됐어요. 우성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우리 쪽이 유리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하고 위자료는 2천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재산 분할은 8대 2로 하고 위자료는 3천만 원이어야 해요. 우성 측 변호사가 제시한 조건에 우리 변호사가 강경하게 대응했어요. 근거는 명확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니까요. 결국 우성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카페도 매각해야 하고 집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구나. 법원을 나오면서 지영이 말했어요. 소연아, 잘했어.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우성의 몰락이 시작됐어요. 우선 카페부터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단골 손님들도 소문을 듣고 발걸음을 끊었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아빠, 카페가 문 닫는다던데?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 아빠가 새로운 일을 찾으실 거야. 아빠는 어디서 사세요?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계셔. 박미정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남편에게 이혼당한 건 물론이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야. 지영이 말했을 때 나도 동감했어요. 법원에서 박미정에게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판사님,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박미정이 법정에서 울면서 말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성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여보, 아니 소연 씨,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뭔데? 지우 면접 교섭을 한 달에 한 번만 할게.
그러니까 위자료를 좀 줄여줄 수 없을까? 안 돼. 이미 법원에서 정해진 일이야. 나도 살아야 하잖아. 이렇게 되면 정말 빈털터리가 돼. 그건 네가 선택한 결과야. 나는 모르겠어. 더 이상 동정할 마음이 없었어요. 한 달 후 우성이 동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카페도 정리하고 빚까지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던데 지영이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박미정도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 지우가 가끔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가 바쁘셔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 솔직히 우성이 면접 교섭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거든요. 한번 와놓고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빠가 저를 싫어하는 건가요? 지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야, 아빠는 지우를 사랑해. 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셔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런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오히려 동정적이었습니다. 소연 씨 정말 고생했겠어. 잘 견뎌내셨네요. 이제 홀가분하시겠어요.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지우가 많이 안정됐어요 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밝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박미정으로부터 배상금도 받았어요.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첫 번째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으로 지우 교육비에 보태자. 지영이 조언해줬을 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소연 씨,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셔서 좋았어요. 사람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우성과 박미정의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아무도 그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됐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네. 지영이 말했을 때 정말 후련했어요. 지우도 이제 아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죠? 그럼 정말 행복해.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가해자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수는 완성됐고 이제는 앞으로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혼 확정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났어요. 지우와 단둘이 사는 작은 아파트지만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지우는 미술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안정됐어요.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요. 지우가 그린 그림을 보면 가족 그림이 많았는데 이제는 엄마와 지우 둘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행복해 보이네. 네, 정말 행복해요.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가 생겼어요. 소연 씨, 이번에 과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어요. 인사팀에서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동안 업무 성과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셨다는 점도 고려됐어요. 지영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언니 승진한다면 급여도 오르고 지우 교육에도 더 투자할 수 있겠네. 그렇지. 이제 정말 너만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동안 언니가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어. 뭘 고마워해. 친구 사이에 당연한 거지. 그런데 소연아, 요즘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어? 아직은 아니야. 지우부터 안정시키고 싶어. 그래도 언젠가는 생각해봐. 넌 아직 젊잖아. 주말에는 지우와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가요? 강릉에 가볼까? 바다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요. 우리 둘만의 여행이네요. 지우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강릉 해변에서 지우와 모래성을 쌓으면서 생각했어요. 작년 이맘때는 정말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때로는 인생이 참 빨리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왜? 싫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지우의 말을 들으니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뭐가? 저를 지켜줘서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한테 화내주셔서요. 아이도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나 봅니다. 지우야, 엄마가 지우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야. 네, 엄마. 저도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9살 아이의 말이지만 정말 든든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지우와 함께한 여행이 정말 행복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리라.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우성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지우 근황이 어때?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면접 교섭. 지우가 원할 때 연락할게.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아요. 왜? 이제 우리가 더 좋아요. 아빠는 우리한테 나쁜 일만 했잖아요. 아이도 자신의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승진 소식이 확정됐어요. 소연 과장님, 축하드려요. 동료들이 축하해주니 정말 기뻤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에 대한 의욕도 다시 생겼어요. 그날 저녁 지우와 함께 근사한 식당에서 축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승진 축하해요. 이제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지우야. 이 모든 게 지우 덕분이야. 제 덕분이요? 응, 지우가 있어서 엄마가 힘낼 수 있었어. 밤늦게 지우가 잠든 후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1년이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때였어요. 이제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혼잣말로 다짐했을 때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정말로 끝이었고 지우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